포코피아 2.0 업데이트로 다이빙과 수중 건축뿐만 아니라 플레이가 훨씬 편해지는 기능들이 대거 추가됐습니다. 특히 공유 장치와 아이템 일괄 이동처럼 모르고 지나치면 손해인 기능도 많은데요. 오늘은 무료 업데이트에서 꼭 알아야 될 핵심 기능만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업데이트에서 가장 큰 변화는 새로운 기술 다이빙입니다. 우중충한 해안마을에 환경 레벨을 5레벨까지 올린 뒤 관련 부탁을 진행하면 다이빙을 배울 수 있는데요. 다이빙을 배우면 기존 지역과 바닷속을 탐험할 수 있고 물속의 집과 구조물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유료 DLC를 구매하지 않더라도 기존 지역의 수중 공간을 탐험하고 건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수영할 수 있는 포켓몬은 파도타기나 다이빙을 사용할 때 물속으로 따라올 수 있고 수중에서도 괴력과 바이키기 같은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속까지 따라올 수 있는 포켓몬이라고 해서 모두 수중 건축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담당 포켓몬을 확인해주세요. 개인적으로 이번 업데이트에서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아이템은 공유장치입니다. 공유장치는 여러 장소에 설치해도 내부의 아이템이 모두 연결되는 특별한 수납 아이템인데요. 예를 들어 바싹바싹 황야마을에 있는 공유장치에 건축재료를 넣어두고 우중충한 해안마을에 다른 공유장치를 설치하면 그곳에서도 똑같은 재료를 꺼내 쓸 수 있습니다. 마을을 오가며 재료를 다시 챙길 필요가 없어진 거죠. 건축할 장소에 공유장치를 하나 들고 가서 설치하면 필요한 재료와 가구를 바로 꺼낼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건축을 자주 하는 분에게는 사실상 필수 아이템입니다. 공유장치와 함께 금고도 새로 추가됐는데요. 금고에는 4자리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어서 다른 플레이어가 마음대로 아이템을 꺼낼 수 없습니다. 멀티플레이나 클라우드 섬의 귀중한 아이템을 따로 보관하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다음은 아이템 정리가 정말 편리해진 기능입니다. 이제 가방과 수납박스 사이에서 아이템을 한꺼번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탐험을 마치고 돌아오면 수집한 재료를 하나씩 옮겨야 했지만 이제는 여러 아이템을 선택해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재료를 많이 수집하거나 건축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이 기능만으로도 정리 시간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휴지통에 넣은 아이템을 완전히 삭제하는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필요 없는 아이템을 이제 쌓아둘 필요 없이 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건 패치 내용을 읽지 않았다면 놓치기 쉬운 기능인데요. 크래프트 박스 옆에 수납 박스를 설치해두면 아이템을 제작할 때 가방 속 재료보다 수납 박스에 들어있는 아이템을 재료로 먼저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제작용 재료를 크래프트 박스 옆 수납 박스에 모아두면 매번 가방에 옮기지 않아도 바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가방에 따로 남겨두고 싶은 재료가 있을 때도 수납 박스의 재료가 우선 소비되기 때문에 관리하기 편해졌습니다. 제작 공간을 꾸밀 때는 크래프트 박스와 수납 박스를 함께 배치해주세요. 그리고 반복 작업도 여러 부분에서 개선됐습니다. 먼저 분실물 감정은 한 번에 최대 10개까지 진행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예전처럼 하나씩 감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분실물을 많이 모아두셨다면 이번에 한꺼번에 처리해보세요. 페인트나 꿀채집, 컬렉터도 작업이 끝날 때마다 다시 선택할 필요 없이 연속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반복 작업을 자주 할수록 체감이 상당히 큰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동과 기술 사용도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는데요. 파도타기나 구르기, 전자부여로 이동하는 중에도 방향키 위쪽 버튼을 눌러 포켓몬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구르기 중에도 아이템을 끌어당기거나 가방을 열 수 있고 큰 바위 같은 일부 자연물은 구르기로 부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파도타기와 폭포 오르기의 발동 조건이 조정돼 이전보다 더 매끄럽게 사용할 수 있게 됐고 평행 이동 중 파도타기 버튼을 누르면 지상에서도 파도타기를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을 사용하느라 흐름이 계속 끊겼던 부분들이 이번 업데이트에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설정 메뉴인데요. 먼저 기술링 메뉴가 표시되는 동안에도 계속 움직일 수 있는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이동을 멈추지 않고 원하는 기술로 바꿀 수 있어서 탐험할 때 훨씬 편합니다. 전자부여를 해제할 때 나타나는 확인 메시지를 표시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항목도 추가됐습니다. 전자부여를 자주 사용하는 분이시라면 반복해서 나타나는 메시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카메라 멀미 방지와 관련된 설정도 추가됐습니다. 화면 중앙 표시를 조정할 수 있으니 카메라 움직임이 불편했던 분들은 자신의 플레이 환경에 맞게 설정해보세요. 그리고 물을 이용한 건축을 즐기신다면 급수의 변경점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제 급수 기술 버튼을 짧게 누르면 주변의 물을 제거하지 않고 입에 물만 머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위가 자동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연못이나 수로를 만들 때 그리고 바닷물에 구멍을 복구해야 될 때 훨씬 편해졌습니다. 밭의 흙에는 나뭇잎을 사용해 원래의 흙블록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건축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기능도 많습니다. 창문이나 문을 배치할 때 안팎의 깊이를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벽의 두께에 맞지 않아 어색했던 배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하나에 장식할 수 있는 사진의 수도 기존의 10종류에서 40종류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화력 발전 머신을 제외한 발전 머신의 총 배치 제한도 64개에서 128개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아이템들이 페인트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켓몬을 찾고 함께 생활하기가 편해졌습니다. 포켓몬 도감에서 찾은 포켓몬이 다른 마을에 있다면 이제 홈레비를 통해 해당 마을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포켓몬이 어느 마을에 있는지 확인한 뒤 일일이 이동할 필요가 없어졌죠. 포켓몬 도감과 서식지 도감에도 전체 탭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포켓몬의 보금자리를 철거했더라도 일정 범위 안에 같은 보금자리를 다시 지으면 포켓몬들이 돌아와서 생활합니다. 가구가 사라져 슬퍼하던 포켓몬도 같은 가구를 놓으면 이전보다 훨씬 잘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편의성 개선을 넘어서 포켓몬과 함께하는 생활 느낌도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기능은 무엇인가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